2부에서는 디지털 트윈의 적용 분야와 또 해외 스마트 시티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국내 스마트 시티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스마트 시티 산업이 정말 사실 듣기만 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어떤 도시들이 지금 스마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국토부에서 국가 시범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시하고 부산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어느 그 도시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거는 전 도시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 세종이나 부산 이런 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네. 뭐 전주 이런 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은 특화돼 있지만 그래서 인천이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부르면은 그 대중교통이 오게끔 와. 라우팅을 짜서 하는 거라든가 그 중에서 이 시범 도시 세종이나 부산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고 전주의 그 디지털 트윈도 그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도시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요. 제가 세종 시민이거든요. 음. 네, 그 5-1지구로 입주를 해보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공약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중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오. 이번에 제안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드론이 내 택배를 배달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이 택배를 배달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옥상에 드론 택배에 대한 집합소가 존재를 하고요. 이 집합소에서 내 집 앞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와. 이런 서비스조차도 사실은 디지털 트윈에 보면은 그 아까 3D화 되어 있는 입체 도면들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입체 주소라고 하는 그런 주소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로 체계나 그 주소 체계를 보게 되면 도로명 주소나 네. 뭐 동 단위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도로명 주소나 이런 부분들은 건물의 중앙을 찍게 돼 있어요. 실제로 드론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앞까지 드론을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가 호마다 집 주소에 대한 주소 체계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오,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집에 도둑이 침입을 했다. 그럼 그 도둑이 어디를 통해서 침입을 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세종에 이어서 부산은 어떤가요? 네. 그 부산의 경우에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도시 관리. 두 번째는 로봇의 적극 활용인데요. 로봇이요?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이라든가 또 우리가 생활 로봇,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이라면 뭐 AI 무슨 도우미 로봇이라든가 네. 뭐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고요. 생활과 함께한 로봇이라면은 뭐 배달 로봇, 무인 자동화 마트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꼭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는 그 로봇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로봇이랑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럼 정말 만화에나 나오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도시들이 이 스마트 시티 플랜 안에 들어있다는 게 실감이 확실히 되네요. 제가 이제 전주도 이제 하고 있다고 해서 전주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그 한컴 라이프 케어가 이번 또 전주시 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요? 예, 뭐 저희가 2019년 3월에 네. 사실은 전주시와 한국도정보공사, LX공사 그리고 저희 그룹 한컴그룹이 같이 MOU를 체결을 하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종의 5-1지구나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깔려있는 도시들에 바로 적용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LX공사와 함께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군요. 이 전주라고 하면 일단 당장 떠오르는 게 한옥마을 같은 건데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랜도 있다고 들었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전주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이버 전주라고 하는 부분, 하나는 버추얼 전주.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사이버와 버추얼. 네.
버추얼 전주는 이제 도시를 3D화하고 여기에 행정 정보라든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건물에 이제 붙여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버추얼 전주라고 하고요. 네. 사이버 전주는 행정 자체에 있는 데이터나 혹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고 이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니즈나 그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리빙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리빙랩이요? 리빙랩이라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리빙랩.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이는 자리들에서 어떤 도시 문제들이 있는지,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네. 정보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민들이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추얼 전주 같은 경우에는 효자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전주의 중심가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곳인데 실험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올해까지 해가지고 전주시 전체를 3D화되어 있는 도시를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리빙랩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그렇다면 이 리빙랩에서 도시 문제들이 좀 도출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도 하나의 분지입니다. 사실은 미세먼지들이 한 곳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상에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라든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뭐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바람 자체를 어떻게 터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냄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악취요? 네. 실제로 쓰레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언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쓰레기는 어떤 경로로 가게 되면 빨리 치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시청과 함께 행정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악취 부분만 사라져도 사실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한컴 라이프케어에서 개발하는 서비스 모델 중에 실제로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실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소방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불이 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 119 통합환자센터에 가보시면은 이 신고를 접수를 하는 사람 지역에 특정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이 전화를 하고 있는지 또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게 전화를 하는지를 가지고 화재 규모를 판단을 하거든요. 영상을 가지고 공유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 소방관들이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들이 있거든요. 이 CCTV를 통해 가지고 화재가 난 지역을 자동으로 디텍팅할 수 있는 기술들 약 3,200대 정도가 되는 거죠. 3,200대요? 실제로 우리가 65만의 인구들이 화재를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 65만 개의 눈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2,800대, 3,200대의 눈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를 조금 더 빠르게 감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을 했고요.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까지 출발을 하는 동안에 건물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이제 받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찰이나 뭐 소방서 측에서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도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이 모든 게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낼 수가 있는 게 되다 보니까 뭐 병원의 어떤 긴급성 환자 혹은 뭐 경찰 쪽의 어떤 교통 요구라든가 이런 것도 자동으로 다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대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화재라고 하는 이런 재난 상황을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팬데믹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좀 좋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보시나요? 최근에 공공건물이라든가 혹은 지하철역, 기차역들을 가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의 온도를 체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온도를 체크를 할 때 항상 보면은 옆에 공무원분이 한 분이 계세요. 맞아요. 이분도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갔을 때 만약에 지나간다. 네. 그쵸, 그럼 그쵸. 문제가 되는 거죠. 실화상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이 인물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경로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상에 구현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확실하게 팬데믹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내에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 사업 활발히 진행 중인 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이 현실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제 쭉 저희가 얘기해왔지만 데이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위치, 돈 쓴 거, 내가 네. 누구다 전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네. 데이터 융합시키면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오픈을 하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그걸 제공할 것인지 네. 예, 그리고 그런 거에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할 것인지 그 윤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왜냐하면 데이터의 생산자가 네. 단순히 공공으로 오픈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리적인 문제들은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자리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기업의 역할에는 또 어떤 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상당한 장벽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장벽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특히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내 데이터의 주권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줄 거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결돼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소비자 입장 혹은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혜택을 받아야지 사실은 내 데이터를 공유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베네핏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기업의 역할이고 또 시민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민의 역할이 그 전보다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 있어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시티 중심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 일례로 지금 저희는 시민과학자의 롤을 이미 하는 사람들이고 네네. 특히 과학쿠키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학자. 아, 제가요? 네, 더 데이터 오리엔티드되게 네. 더 정보도 전달하고 아.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도 내실 수 있으면 네. 시민 데이터 과학자. 아, 그렇군요. 네. 시민 데이터 과학자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디지털 트윈, 네. 바로 그 디지털 파트, 데이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와, 한 명의 어떤 과학자의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뭔가 되게 영광스러운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디지털 트윈 토크쇼를 함께 하신 소감을요. 디지털 트윈은 뭐뭐다, 땡땡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은 데이터다. 저도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역시 기승전 데이터구나. 정말 중요한 게 데이터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공간 정보다. 그 공간 정보가 결국은 들어가서 디지털 트윈으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공간 정보를 디지털 트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시민이다. 결국 궁극적인 거는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체가 바로 과학쿠키님이나 하윤 씨 같은 그런 시민들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